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행위는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아이들이 주로 하는 멀티태스킹은 스마트폰이죠.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중에도 스마트폰 카톡을 보냅니다. 숙제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열어봅니다. 기성세대가 청소년기에는 주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정도의 멀티태스킹을 했죠. 그것도 집중력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음악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숙제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뒤적이고 그러다가 친구한테 카톡 오면 답변을 해요.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이 아니라 얕은 수준의 집중에 머물게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습관으로 정착되면 나중에 하나에 몰입하려고 해도 불안해지거나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게 돼요. 아이들이 식사할 때는 대화 정도 하면서 식사에 집중하고 책 읽을 때는 독서에, 운동할 때는 운동,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집중을 잘 못하면요, 단순히 기억을 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집중력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낮아집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은 언제 발휘가 되냐면 한 가지에 충분히 몰입한 후에 몰입해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직관적 사고가 발동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요. 즉 집중과 몰입이 전제되어야 창의적 직관력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집중과 몰입을 회피하고 임시 방편적 해결에 급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에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상,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명상을 한다고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두서없이 떠오르죠. 이건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명상하면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자면 명상하면서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집중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만 느끼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죠. 이 과정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1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내가 숨 쉬는 것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소리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영상이나 어플을 틀어놓고 명상하면서 그 소리만 집중합니다. 처음 똑딱똑딱 소리에 집중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면 다시 시계 소리에 집중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하루에 1분에서 3분 정도만 해도 뇌가 순간적인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아이들의 경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것도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엄마 아빠의 어릴 적 어떤 슬펐던 기억, 즐거웠던 경험을 이야기처럼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면서 감정 전이도 느끼고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는 과정까지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이 과정 모두 아이의 집중을 높여주고 몰입하는 능력을 높여줘요. 몰입과 집중은요, 뇌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될 수 있는 한 가벼운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목표 없이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생각과 행동을 한 가지에 머물지 않고 변경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조금 강한 집중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주 하는 건 권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순간적인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자유로움보다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숙제 마감이 일주일 남았을 때와 1시간 뒤 제출이라고 할 때 집중력은 현저히 달라지죠. 나는 시간 여유가 있어야 좀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결과물은 시간의 여유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기보단 내가 얼마나 집중한 시간이 있었느냐,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완성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자면 시간 제한을 두면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집중을 확보하게 되죠. 특히 수학 연산 문제를 풀거나 방 청소를 하거나 단어를 암기하거나 하는 과정은 시간 제한을 두고 하게 합니다. 10분 시간을 줄게 영어 단어 10개를 암기해봐.
엄마가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하면 돼. 오늘 단어 10개를 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0분 뒤에 확인해 볼게 하는 순간 집중도의 차이는 매우 큰 거죠. 자, 선생님 뭔가 집중을 잘 하려면 일단 환경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높은 몰입도와 집중을 보이면서 위대하다 싶을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작업실이나 실험실, 서재, 연구실, 사무실 사진을 보면 많은 경우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학습에 집중하고 높은 평가 결과를 얻는 아이들을 보면 시끄럽고 어수선한 그러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과제를 틈틈이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카페에 앉아서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중에 중요한 건 주변이 어수선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긴박하게 뭔가 할 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뭔가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에 달려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자, 국어 수업 준비하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바로 반응하면서 국어책을 꺼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은 거죠. 자, 집중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제 의지력이 좀 약해서 자꾸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의지력은요, 체력과 관련이 많아요. 초등학생들은 체력 회복이 엄청 빠른데, 그럼에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수면 부족일 때 그래요. 잠이 부족한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어렵습니다. 눈만 뜨고 있을 뿐 몰입이 불가능하고요. 우리 아이 집중력을 높여주려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한 긴 설명은 수면이 부족한 아이에게 100번 말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책상에 나름 오래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또 과제 수용력이 좀 나아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게 하는데요. 그보다는 좀 더 일찍 재우는 방법이 더 효과가 빠를 때도 있습니다. 자, 스마트 기기. 요즘에 스마트 기기를 학습하는 아이들 많죠. 스마트 기기로 어떤 내용을 보는 것과 책을 읽는 것과 집중도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실험 집단을 나누고 한 집단은 종이로 된 인쇄물을 주고 다른 집단은 똑같은 내용을 모니터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내용 이해도를 파악했어요. 모니터 화면으로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더 적었고요. 기억하고 있는 내용도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면 화면으로 보는 순간 우리 뇌의 집중도는 SNS를 하거나 영상 시청을 하는 정도의 가벼운 몰입도를 하는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종이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영상 시청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집중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즘 수험생들 중에도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스마트 패드에 책을 통째로 PDF 파일로 바꿔서 넣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더라도 종이책으로 학습하는 이들보다 집중도가 낮고 기억하는 양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몸과 뇌가 좀 불편해 하더라도 종이책 수험서를 가지고 밑줄 긋고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험 생활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그 책에 의하면 책과 모니터 화면의 이해도 차이를 초등학생인 경우 1년 동안 성장하는 독서력의 3분의 2에 맞먹는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종이책으로 9개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화면 스크린으로 보는 것은 3개를 기억해내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자녀의 집중을 좀 많이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력에 노출된 경우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에 직접 노출된 것뿐 아니라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이유는 폭력적인 상황을 직간접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몸은 각성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각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된 경우 최우선으로 뇌는 그 방향으로 계속 집중을 유지하거든요. 그게 각성 상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집중과 몰입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안전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말해주거나 좀 강하게 주의를 주는 건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아이를 필요 이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설명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교육은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을지가 위주보단 어떻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아이들의 일상 안에서의 집중력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날이 따뜻합니다. 좋은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